23,000원대 이제 매수하신 거죠. 사실 이 종목이 그동안에 굉장히 주가 상승폭이 좀 컸어요. 자, 네. 23,000원이라고 하면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수익을 좀 보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요거 한번 보시면 2017년도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로만 한번 따져보면, 자, 2017년도 저점이고요. 자, 주가가 이제 얼마가 올랐냐면 한 300% 이상 이제 급등을 했어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가만히 보시면 여기 지금 네모 박스나 뭐 아니면 뭐 한 이 정도 자리, 이런 정도 자리는 이제 투자의 자리. 내가 좀 싸게 매수했다. 그래서 시간 투자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의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일단 몇백 퍼센트 이상 올랐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매로 바뀌는 겁니다. 단기 매매로. 그래서 일진 다이아도 마찬가지. 2만 원 초반에 오면 매수. 그 다음에 2만 원 중후반에 오면 매도. 이런 전략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3,0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하지 않으실 거면 사고 파는 걸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일단 수익이 나면 차익을 하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조금 파셨다라고 하니까, 자, 24,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일단 팔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한 27,000원, 8,000원대 이렇게 온다. 그러면 나눠서 차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종목이 좋다 하면 다시 2만 원대 초반에 오면 그때 또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한번 큰 시세를 좀 줬었고, 물론 실적도 그동안에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좀 좋아요. 그래서 이 추세가 유지되겠지만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라면 아마 주가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횡보할 겁니다. 옆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의 관점보다는 수익 나면 차익하고, 또 2만 원 초반이나 중반 이하로 내려오면 또 매수하고,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7, 8천 원 정도 오면 차익을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가지고 따지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근데 이제 바닥을 논할 수 있는 수준에 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매수 단가가 7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거는 작년 연말이나 뭐 이 정도에 매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는 뭐 2016년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들고 네, 계셨던 2년 거죠. 갖고 계셨다고 그죠?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 보고도 좀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이제 팔아도 최대한 덜 손해 보고 빠지는 게 좋잖아요. 지금 매도하게 되면 이제 손실이 한 40%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손실폭 절반 줄어들면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5만 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5만 원에서 한 5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저는 매도해서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쪽 섹터에서 힘 있는 종목은 지난 8월 대비해서 이미 사실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 8월 저점 대비해서 한 15%밖에 못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뭐 관련한 종목군들, 좀 이쪽 섹터에서는 조금 더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다만 최근에 약간의 자금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주가가 너무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만 원에서 4만 원 초중반에서는 매수가 약간씩 들어오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요 정도 오게 되면 그때 비중을 줄이시면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예,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까지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시는 게 손해를 좀 덜 보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비중이 50%면은 확신이 있거나, 네. 그죠? 하셔야지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어제 거의 뭐 하한가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겁니다. 하한가에 매수를 하신 겁니다. 확신이 있으면 하시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 한국항공우주 좀 과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수주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좀 올랐었던 거니까, 네. 그 기대감이 올랐던 주가만큼 이제 빠졌으니까요. 뭐 사실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 뭐 큰 저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듭니다. 근데 솔직히 비중 50%를 한 가격에 그냥 한 번에 사는 거는 도 아니면 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은 뭐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한국항공우주 악재는 반영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올랐던 거를 다 반납을 했으니까. 다음 주는 저점 탐색을 할 겁니다. 근데 오히려 한 3만 원 초반에서 한 3만 원 중반까지 나눠서 샀으면 어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단타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매수해서 한 번에 다 털어내는 이런 방법이 맞는 거지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격 존을 정해놓고 차근히 분할로
이만큼 떨어질 때마다 나눠서 사서 이 정도 위치까지 끌고 가는 이런 게 더 맞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걸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 다만 일단 월요일 날 만약에 빠져서 출발하더라도 전략 구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한 38,000원대, 9,000원대 이거를 금방 회복을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뭐 털려는 물량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짧게 보셨다면 반전이 나오면 짧게 수익을 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가격 한 39,000원대가 쉽게 금방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보시죠. 네. 자, 근데 이제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널려 있고, 그다음에 좋은 회사도 널려 있고, 그죠? 근데 그런 회사를 산다고 해서 다 수익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어느 자리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화하신 분을 가만히 목소리를 들어보니 단기 매매 단타 하시는 분 같지는 않고 투자를 하시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동성제약은 자, 주가가 근 한 1년 동안 얼마가 올랐냐면 보니까 한 1200% 정도 올랐어요. 1200%. 엄청 올랐네요. 1200% 올랐죠. 1200%. 3,000원에 있던 게 거의 5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1200%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아버지님은 얼마에 사신 거예요? 35,0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지금 요 정도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거의 뭐 어제 종가 부근에 사신 것 같아요. 어제도 장중에 10몇 프로 올랐다가 하락 반전에서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장중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20% 가까이, 15% 20% 가까이 이런 변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종목은 변동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익은 둘째치고. 그리고 어제처럼 동성제약은 언제든지 조금 반짝거린다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 또 이런 단기 매매하시거나 또 급등주 매매하는 물량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종목은 오를 때 팔아버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길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짧게. 물론 이 가격을 이 종목이 한 3만 원 이하로 내려왔다. 또는 한 2만 원 뭐 중반 요 정도까지 내려왔다. 이러면은 뭐 정상적으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동네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 내용도 좋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한 1000% 이상 올랐다. 그럼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예, 뭐 아무리 좋더라도. 왜냐하면 그 1000% 이상 좀 오른 종목을 가지고 좋은 기억이 아마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동성제약은 반전이 나오면 다른 거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